여러분, 명동 거리를 걷다 보면 한 광경이 눈에 띕니다. 커다란 플라스틱 바구니를 허리춤에 끼고 옷을 담는 사람들, 계산대 앞엔 긴 줄, 매대마다 옷을 정리하느라 바쁜 직원들, 바로 유니클로 매장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상하지 않나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 적 취급을 받았습니다. 택배 노조가 배송을 거부했고 매장 앞엔 시위대가 섰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강남점, 명동점 같은 핵심 매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죠. 그런데 2024년 유니클로는 국내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매출은 무려 32조 원, 구찌를 보유한 캐링그룹보다 많이 팔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5년 만에 찾아온 유니클로의 화려한 부활.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 브랜드의 반등 스토리가 아닙니다. 유니클로의 성공은 우리 시대 소비자들이 가치를 재정의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경기 침체기에 합리적 소비가 어떻게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먼저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 1조 6천일억 원, 영업이익 1,48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성장한 수치죠. 더 놀라운 건 글로벌 실적입니다. 유니클로의 모회사 패스트리테일링은 2025 회계연도 기준 매출 3조 4천여억 엔, 한화로 약 32조 2,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H&M의 지난해 매출이 약 35조 원인데 유니클로가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구찌, 보테가, 베네타, 생로랑을 거느린 캐링그룹의 매출도 훌쩍 넘어섰죠. 한국 시장에서도 유니클로의 위상은 확고합니다. 국내 매출 톱 순위에서 나이키 코리아의 나이키 2조 원대, 영원 아웃도어의 노스페이스 1조 원대에 이어 유니클로가 3위권 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더 극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불과 5년 전과 비교하면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노제팬 불매운동 직후 유니클로의 국내 매출은 6,298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영업손실은 8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락이었죠. 그렇다면 유니클로는 어떻게 이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걸까요?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경제 불황이라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찾아온 고물가, 고금리 시대, 사람들의 지갑은 얇아졌지만 옷은 계속 입어야 합니다. 이때 유니클로가 내세운 건 합리적 가격에 괜찮은 품질이라는 가치였습니다. 로고가 크게 박힌 브랜드 옷 대신 심플하고 무난한 디자인, 20대부터 60대까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 4만 원짜리 니트 한 장이 200만 원짜리 구찌 가방보다 실용적이라는 걸 소비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둘째, 타쿠미 팀을 통한 품질 관리입니다. 유니클로는 타쿠미라 불리는 장인팀을 운영합니다. 이들은 일본 섬유 산업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중국, 베트남 등 협력 공장에 상주하며 방직, 염색, 봉제 기술을 직접 전수합니다. 100% 아웃소싱 생산 체제지만 품질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죠. 문제가 생기면 타쿠미 팀원이 직접 공장으로 달려가 해결합니다. 대량 생산하는 제품치고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비결입니다. 셋째, 명품 디자이너와의 협업입니다. 질 샌더, JW 앤더슨 같은 명품 브랜드 출신 디자이너들과 매 시즌 협업 컬렉션을 선보이며 디자인 퀄리티를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유니클로와 니들스의 협업 제품은 판매 전부터 화제를 모았고 발매 당일 주요 매장에서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정가보다 만원에서 2만 원 높은 가격에 거래될 정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쇼츠, 릴스 같은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 바이럴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유니클로 니들스 대란났다는 키워드 하나면 젊은 층이 몰려듭니다. 넷째, 전략적 매장 운영입니다. 2019년 불매운동 당시 유니클로는 강남점, 명동중앙점 같은 임대료 비싼 점포들을 과감하게 폐점하고 운영 중인 점포의 규모를 줄여 인건비와 광고 판매비를 절감했습니다. 대신 백화점 안으로 매장을 오픈해 고객들이 부담 없이 유입될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지금 실적이 회복되자 다시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2025년 한국에 20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위기 때는 움츠리고 기회가 오면 공격하는 전형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2019년 7월 일본 아베 정권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유니클로 임원의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조롱성 발언이 불매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었죠.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일본 여행이 늘고 자연스럽게 일본 제품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니클로의 미래는 어떨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니클로의 호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왜냐고요?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명품 대신 가성비를 찾는 트렌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2025 회계연도 상반기 및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획에 부합하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매장을 가보면 평일 저녁에도 손님으로 북적입니다. 초특가 세일 코너엔 사람들이 몰려 있고요. 하지만 비관적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첫째, 경기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시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게 되면 유니클로 같은 무난한 브랜드는 매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패션은 본질적으로 트렌드를 따르는 산업이니까요. 둘째, 초저가 해외 직구 경쟁입니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같은 중국 플랫폼이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쉬인은 지난해 매출 450억 달러를 기록하며 자라의 모기업 인디텍스를 제치고 패스트 패션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유니클로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품질을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은 다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 SPA 브랜드의 성장입니다. 탑10은 지난해 사상 최고 매출인 9,700억 원을 기록했고 스파오가 업계 3위로 올라서는 등 국내 브랜드의 입지가 넓어졌습니다. 이들은 유니클로의 전략을 벤치마킹하면서도 한국인의 체형과 취향을 더 잘 이해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브랜드가 아닌 가치로 선택하세요. 유니클로의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로고가 크다고, 비싸다고 좋은 옷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기능과 디자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짜 가치가 생깁니다. 똑같은 4만 원을 쓰더라도 그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옷인지, 한 시즌 입고 버릴 옷인지 구분하세요. 유니클로가 라이프웨어라는 개념을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둘째, 협업 제품의 진짜 가치를 따져보세요. 유니클로와 명품 디자이너의 협업, 멋지죠? 하지만 그게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보세요. SNS에서 난리 났다고, 중고 거래액에서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무조건 사는 건 현명한 소비가 아닙니다. 협업 제품을 사기 전에 물어보세요. 이 옷이 내 옷장에서 1년에 몇 번이나 나올까?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냥 기본 라인을 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세일 타이밍을 활용하세요. 유니클로는 추석 전후 6월 12월에 대규모 세일을 합니다. 정가로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아우터 같은 고가 제품은 시즌 마지막에 30에서 50% 할인되는 경우가 많죠. 미리 체크해 두었다가 세일 시즌에 구매하는 전략을 쓰세요. 넷째, 대안을 탐색하세요. 유니클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탑10, 스파오,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국내 브랜드들도 품질과 가성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를 비교해보고 내게 맞는 핏과 스타일을 찾으세요. 때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의 새 것 같은 유니클로 제품을 절반 가격에 살 수도 있습니다. 옷에 대한 편견을 버리면 선택지는 무궁무진합니다. 다섯째, 윤리적 소비도 고려하세요. 패스트 패션은 환경 문제와 노동 착취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유니클로도 예외는 아니죠. 유니클로는 아리 유니큐로 프로그램을 통해 의류 재활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구조입니다. 정말 필요한 옷만 사고 오래 입고 더 이상 입지 않으면 기부하거나 재활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싼 옷 10벌보다 괜찮은 옷 3벌이 결국 더 경제적이고 환경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년 전 불매운동에 동참했던 분들 지금 다시 유니클로 매장을 방문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구매를 꺼리시나요?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신념,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지금도 불매 중입니다. 도 좋고 가성비가 최고죠. 도 좋습니다.
국산 브랜드를 애용합니다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유익한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